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LIG 넥스원은 KF-X에 탑재되는 국내 최초의 전투기 내장형 통합전자전체계의 시제품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제작해 납품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통합전자전체계는 KF-X 개발 일정에 맞춰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 및 규격화 등을 거친 후 양산될 예정입니다. 앞서 LIG 넥스원은 2016년 통합전자전체계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합전자전체계는 적을 교란시키거나 기만하여 전투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방패 같은 장비이며 레이더와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방해 교란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비로 체프 플레어 등의 전자전탄을 살포해 적의 유도 미사일 등을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KF-X에 내장 탑재되는 전자전체계인 만큼 국내 처음으로 구성 장비의 통합 운용 및 위협 신호의 탐지 및 식별을 위한 EWC, RWR 제어기와 고출력의 전자방해 전파를 송신하는 RF 제머 체프 및 플레어탄 등을 살포하는 CMDS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연동하는 통합전자전체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전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무기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A사 레이더 등 KF-X에 탑재되는 다른 항공전자 장비들 간의 상호 간섭 없이 최대한의 성능을 내기 위한 연동 설계는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LIG 넥스원은 전투기 외장형 전자전 장비를 비롯해 육해 공군에서 운영 중인 전자전 장비의 개발과 양산, 그리고 성능 개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ALQ200K 전자전 포드는 KF-16D 전투기의 외장형으로 먼저 채용이 되었으며 KF-X 전투기의 ALQ200K는 기존의 ALQ200K 포드와 달리 외장형 포드가 아닌 내장형 전자전 체계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LQ200K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KF-X 전투기의 내부에 내장되었습니다. ALQ200K의 장점 중에 출력이 높고 송출 안테나 이득이 크다는 점은 KF-X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중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군이 KF-X에 높은 출력의 전자교란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F-X는 피탐지율이 낮은 항공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피탐지율이 낮은 KF-X 전투기에 높은 출력의 전자전 교란 체계가 통합되면서 KF-X 전투기의 생존성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기존 ALQ200K 포드는 ASPJ 전자전 제머의 LRU들을 항공기 내부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KF-16D 전투기 복자형에는 외장형 전자전 체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ASPJ와 ALQ200K 포드는 조종사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양자를 비교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ASPJ 장비는 내장형이기 때문에 항력 증가가 없고 연료 탱크가 탑재되는 기체 아래의 센터라인을 차지하지 않는 점이 장점입니다. ALQ200K 포즈는 ASPJ 내장형보다 출력이 더욱 크고 안테나가 더욱 대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술 상황에서 동일한 교란 표적에 대한 방해 유효 한계거리를 더욱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더욱 용이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전 장비 기술은 미군의 구형 제밍포드 ALQ88을 성능 개량한 ALQ88K를 개발하면서 전자전 기술을 배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군용 전자전 장비 소나타와 이를 기본으로 개발한 항공기용 ALQ200K 전자전 제밍포드를 양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LQ200K를 KF-X의 내장형으로 장착하여 전자전 체계의 기술적 성숙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개발한 전자전 장비인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도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의 관계로 발전해가기 때문에 신형 대공미사일에 대응하는 방패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새로운 방패가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이며 DIRCM은 적이 쏜 적외선 유도 미사일들을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비는 미국 등 선진국이 기술 이전이나 수출을 꺼리는 첨단 장비로 열영상 카메라와 적외선 영상 추적 장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 대공미사일 감지기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레이저 광선을 쏘는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 당국은 2015년에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의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6년에 대통령 전용기에 미사일 방어 장비를 장착했는데 그 핵심 장비가 바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4년도 말에 해외 미사일 방어 장비 생산업체들을 한국으로 불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상당수 언론들은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도입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해한 미국은 정식 전용기가 아니라 임차 형태로 운용되는 전용기는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미국제 DIRCM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기술 이전이 금지된 DIRCM을 2018년도에 개발하여 작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항공기가 낮게 날거나 이착륙할 때 대공무기 공격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탐지하여 추적하면서도 사수가 자리를 뜰 수 있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중요한 위협이었습니다. 휴대용 미사일에 대한 항공기의 위협이 계속되자 미국은 방어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항공기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추적하는 대공미사일을 막으려는 노력은 1970년대 처음 등장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신호보다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 미사일의 탐색기를 교란하는 섬광탄입니다. 섬광탄은 용기 안에 담긴 마그네슘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을 연소시켜 적외선 탐색기의 탐지 대역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섬광탄은 소모성 대응 수단으로 항공기마다 탑재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휴대용 미사일이 섬광탄과 기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이색 탐색기를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더 나은 대응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미국은 섬광탄을 보완하기 위해 기체에 장착되어 넓은 대역의 적외선을 지속적으로 내뿜는 적외선 대응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적외선 방해 장비는 실리콘 탄화칼슘 블록을 가열시켜 적외선을 방출하고 실린더형 셔터를 사용하여 적외선 신호를 방출합니다. 적외선 대응 장비는 섬광탄보다 넓은 대역을 교란할 수 있고 사각지대만 아니면 어느 방향에서도 적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적의 적외선 관측 장비에 노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다중영역 적외선 탐색기 등이 달리면서 방어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최근 발전 양상은 방어 수단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교란하는 최신 기법은 탐색기에 적외선 레이저 등 광원을 쏘아 교란하는 것입니다. 교란 광원을 대공미사일 탄두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지향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지향성 적외선 대응 장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다양한 장비가 결합된 종합체입니다. 기만용 광원과 다축 고정밀 안정화부, 유도탄 추적부와 통합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대응 장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적 탐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적 탐지에 많이 쓰이는 것은 레이더지만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공미사일은 레이더의 감시가 없는 비행기에 뒤하여 그리고 비틀돌입니다. 대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수단은 기체 여러 곳에 장착된 미사일 경보장치가 담당합니다. 대공미사일의 탐색기 부분을 전자광학 장비로 추적하면서 기만광원을 조사하기 때문에 탐지, 추적, 기만 등 모든 과정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의 지향성 적외선 대응 장비는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노스록 그루만이 1991년 첫 미사일 교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995년 미 특수전사령부와 AAQ-24 납품 계약을 맺었고 1999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수송 및 헬리콥터, 수송기, 공중조기 경보기 등 다양한 항공기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대응 장비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자, 광학, 컴퓨터 등 많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연구개발을 제외하고 실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및 홍보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스페인과 이탈리아, 러시아 등 5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게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북한군이 막대한 양의 휴대용 대공방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SA-7과 SA-16 등을 모방한 화승총이라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열병식 영상에는 전차나 장갑차의 대공방어를 위해 화승총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화승총은 휴전선 인근에서 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한 적도 있습니다. 1994년 12월 17일 조종사의 실수로 휴전선을 넘어간 미 육군의 OH-58 헬리콥터가 화승총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은 특수전용 헬리콥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수전용 헬리콥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이번에 개발된 지향성 방해 장비 장착은 필수적입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등 장비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수입 대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테러에 노출된 민간 항공기용 제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DIRCM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 운용 성능과 운용 적합성 검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최종 시험평가 통과 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DIRCM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 입증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IRCM이 다양한 군용 항공기에 탑재되어 전력화된다면 헬기부터 대형 항공기까지 항공기의 생존성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국내 운용 시험 평가 성능 입증을 토대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방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